청와대 출입증과 북한산 금괴를 불법 소지하고 있던 김말순 씨가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씨는 1980년대 북한과의 비밀 접촉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금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우진은 기사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할머니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일들이 모두 왜곡되어 범죄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시절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나라 팔아먹고 금괴 챙긴 거네. 간첩 아니야? 우진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매국노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 기사를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제 됐냐? 온 동네가 우리 가족을 손가락질할 거야. 아버지, 이건 누군가 일부러 흘린 거예요. 일부러든 아니든 이미 늦었어. 엄마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해야 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면접에서도 떨어진 김우진은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골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우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30살이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할매 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말순 할머니가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어머, 우진이 왔구나. 밥은 먹고 왔니?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럼 어서 들어와서 씻고 와라. 할매가 미역국하고 김치찌개 끓여놨다. 말수는 언제나 그랬듯 우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김치 담그는 솜씨는 마을 최고였고 누구든 찾아오면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씨 착한 할머니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수는 우진의 취업 실패를 위로해 주었고 조급해하지 말라며 다독였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기서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할매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할매가 거짓말하겠니? 그날 밤 우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고시원과는 달리 할머니 집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려던 찰나 아래층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매. 우진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긴 김치 냉장고 있다 아이가. 남자애가 왜 그리 호기심이 많노? 아, 할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치 상태 좀 보려고. 어서 올라가서 자거라.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우진을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 잠깐 스쳐간 당황스러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말수는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할매, 어젯밤에 지하실에서 뭐 하셨어요? 김치 확인했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러니? 그냥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우진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진은 할머니가 편지를 받고 재빨리 찢어서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우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김치 담그고 손주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말수는 우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애가 찾기 시작했어. 이제 오래 숨길 수 없겠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0평생 지켜온 비밀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이 갑자기 비상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입니다. 할매, 할매. 우진은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둘러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요, 할매. 병원 가면 나아질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는 심장 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 정훈에게 연락했고 정훈은 급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냐? 의사 선생님이 안정적이라고 하셨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정리는 했냐? 아직 못했어요. 할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럼 내가 정리하고 올게. 너는 여기서 할머니 지켜라. 정훈이 집으로 돌아간 후 우진은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의문이 다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할매가 왜 그렇게 지하실을 신경 쓰셨을까? 우진은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이미 돌아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우진은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지하실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자. 우진은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김치 냉장고와 각종 저작물들이 있었지만 구석진 곳에 오래된 여행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가방은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지만 견고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눈에 띈 것은 청와대 출입증이었습니다. 1980년대 것으로 보이는 낡은 출입증에는 김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말이? 할매 이름이 김말순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묵직한 금속 덩어리 3개가 천에 쌓여 있었는데 포장을 풀어보니 1kg짜리 금괴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우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청와대 출입증과 금괴,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진 수상한 서류들까지 평생 김치 담그고 손주 돌보며 산 할머니의 가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출입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특수외교지원단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 중 일부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것들을 숨겨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청와대 출입증의 김말이는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서둘러 서울에서 내려온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할매 지하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진이 가방을 보여주자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청와대 출입증이랑 금괴예요. 그런데 출입증 이름이 김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우는 출입증을 들여다보더니 격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가 간첩이라도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런 가짜 물건들을 어디서 주워온 거냐? 엄마를 모함하려는 거야? 정우는 우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이것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금괴의 무게감과 출입증의 낡은 정도를 보면 분명 진짜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진이 할머니 병실에 있는데 정체불명의 중년 여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김말순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이진서라고 합니다. 말순 여사님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진서는 단정한 차림새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우진은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진서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 깨어났고 진서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서야, 내가 왜 여기? 어머니,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서의 말에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할매가 내게 평범한 할매로만 남고 싶었지만 때가 온 모양이구나. 병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과거 국가 외교첩보 1급 비밀요원이었습니다. 우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치 담그고 손주 돌보며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가 국가첩보요원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할머니가 첩보요원이라고요? 진서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30년간 근무한 이진서입니다. 말순 여사님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말순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진서야,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 어머니, 이미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우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서를 아는 사이라는 것도, 국정원에서 누군가 움직인다는 것도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할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말순은 우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아, 할매가 내게 거짓말을 했구나. 미안해. 그럼 지하실에서 찾은 청와대 출입증이랑 금괴도 그것들이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의 증거란다. 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1980년대 남북이 비밀리에 접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외교보좌단에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있었어요. 말순 여사님은 그중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우진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첩보 요원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김말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던 가명이야. 김말순은 내 본명이지만 김말이로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단다. 그럼 그 금괴는 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번에는 진서가 설명했습니다. 1983년 남북 비밀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측에서 협상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가져온 것이 그 금괴였어요.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 금괴들은 증거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물이라고요? 네, 그 당시 협상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였죠. 그래서 말순 여사님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첩보요원이었다는 것을 넘어서
남북 관계의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매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셨던 거예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일들은 모두 국가기밀이었어.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 난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단다. 너희들에게는 그냥 김치 담그는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근 들어 과거 남북 비밀 접촉과 관련된 정보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관련자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순 여사님이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 단순한 금괴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할매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이고요. 말수는 우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진아, 할매가 미안해.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할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할게요. 하지만 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과거 첩보활동 기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순 여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는 금괴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진은 지하실에서 본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쓰여진 그 서류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할매, 그 서류들도 중요한 거예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그 당시 협상 과정에서 오간 내용들이 담겨 있어. 그리고 그 내용들은 지금도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이 있단다. 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서류들에는 당시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고위직들의 이름과 협상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정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진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단순한 과거 유물이 아니라 현재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탄 같은 자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진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진서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선 우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분 탓일까?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일부러 골목길로 돌아가 봤지만 그 차는 여전히 뒤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우진은 서둘러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이런 차들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우진 씨죠?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저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경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진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경호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우진을 보자마자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요원 중 한 분이었죠. 할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당시 김말순 여사님의 경호를 담당했거든요. 그분이 수행하는 임무들이 워낙 위험했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박경호는 찻잔을 들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83년 그 사건 기억하시죠? 여사님이 북한과의 비밀 접촉에서 가져온 자료들 말입니다. 네, 진서 씨가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진서 씨가 전부 말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 자료들 중에는 금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데요? 문서입니다. 그 당시 남북 비밀 협상에 참여했던 고위직들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 말이에요. 우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거래라고요? 당시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김말순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에요. 박경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 일부가 지금도 정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위험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그 문서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박경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말순이 청와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럼 지금 할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박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그 문서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찻집 밖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경호는 그 차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 같네요. 뭐가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경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 씨,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잠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김말순 여사님이 숨겨놓은 모든 자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세요. 박경호는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위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하지만 일반 전화로는 하지 마시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세요. 우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적하던 마을길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고 집 주변에도 수상한 차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우진은 서둘러 지하실로 내려가 할머니의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괴와 출입증 외에도 정말로 여러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일부는 영어로 되어 있었고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서들을 자세히 보다가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 한 문서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우진은 휴대전화로 그 정치인을 검색해 봤습니다. 현재 여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급히 지하실 불을 끄고 조용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3명이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경호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야.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낯선 차들이 지나다녔고 때로는 집 앞에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새벽 무렵
우진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가족의 안전을 원한다면. 협박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우진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진 씨,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위험한 상태가 되셨어요. 우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진서도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괴한이 병실에 침입했어요. 다행히 간호사가 발견해서 큰 일은 없었지만 말순 여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우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협박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CCTV는 확인해 봤어요? 범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전문가의 솜씨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분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수술을 진행했지만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아버지 정훈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훈은 상황을 듣자마자 우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딴 걸 파헤치지 않았으면 엄마가 일이 되셨겠냐? 아버지,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처음부터 말리지 않았냐? 가짜 물건들 가지고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정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진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닙니다. 말순 여사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정우는 진서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 놓고. 아버지님, 저희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보호? 이게 보호라고?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정우는 우진과 말을 하지 않았고 우진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할머니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전직 청와대 첩보요원, 북한 금괴 밀반출 의혹. 기사에는 말순의 실명과 함께 과거 첩보 활동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이 국가 기밀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청와대 출입증과 북한산 금괴를 불법 소지하고 있던 김말순 씨가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씨는 1980년대 북한과의 비밀 접촉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금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우진은 기사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할머니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일들이 모두 왜곡되어 범죄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악독했습니다. 역시 그 시절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나라 팔아먹고 금괴 챙긴 거네. 간첩 아니야? 우진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매국노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 기사를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제 됐냐? 온 동네가 우리 가족을 손가락질할 거야. 아버지, 이건 누군가 일부러 흘린 거예요. 일부러든 아니든 이미 늦었어. 엄마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좋아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수군거리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게, 그렇게 착한 분이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사실인 것 같은데?
우진은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의심과 비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병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바로 그때 우진의 휴대전화에 택배 발송 알림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송인은 김말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매가 보낸 거야? 우진은 조심스럽게 택배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진아, 할매가 위험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야. 이 녹음기에 있는 내용을 들어보거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할매가 지켜온 진실을 너만이 밝힐 수 있단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아, 내가 들고 나온 문서엔 지금도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담겨 있단다. 이건 단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의 진실과 관련된 문제란다. 녹음기 속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간첩으로 몰아갈 것이야.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우진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녹음기 속 할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진아, 집 뒤편 감나무 아래 큰 돌 밑에 또 다른 상자가 묻혀 있어. 거기에 진짜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단다. 그 문서들이야말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우진은 녹음기를 끄고 급히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정말로 큰 돌이 있었고 그 밑을 파보니 방수 처리된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날짜가 적힌 회의록과 협상 기록들이었습니다. 우진이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그 내용에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북 외교 협상 과정에서 일부 고위직들이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현재 정계의 거물로 알려진 몇몇 인물들의 실명과 함께 그들이 받은 뇌물의 규모, 거래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79년 11월 15일 김 의원 북한 측으로부터 금괴 OKG 수령, 1980년 3월 2일 박 장관 북한 고위층과 비밀회동,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현금 10만 달러 수령. 우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면 정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진 씨,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요. 할머니가 남긴 녹음기를 듣고 추가 자료를 찾았어요. 무슨 자료요? 우진은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진서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매우 위험해요. 절대 혼자 보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복사본을 여러 부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분산 보관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믿을 만한 기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우진은 진서의 조언에 따라 문서들을 복사하기 위해 마을의 복사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복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진은 박경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박 할아버지, 우진 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남긴 자료들을 복사했어요. 박경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군요.
이미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과거 청와대 동료 중 한 명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김말순 여사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우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살해한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과거 남북 비밀협상 관련자 3명이 모두 사고를 당했거든요. 박경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진 씨,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포기하고 조용히 살거나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거나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럼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경호는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내 우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당시 청와대 내부회의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김말순 여사님의 문서들과 함께 있으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박경호와 함께 진서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모든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진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공개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아는 탐사 전문 기자가 있어요. 박경호가 제안했습니다. 그 기자는 과거에도 정치 스캔들을 여러 번 폭로한 경험이 있어요.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기자에게 넘기기 전에 우진 씨 가족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해요. 진서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야겠어요. 하지만 정훈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위험한 일을 벌이려는 거냐?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그만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 하지만 이대로 두면 할머니는 영원히 간첩으로 오해받을 거예요. 우진과 정훈은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정훈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절대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라. 다음 날 우진은 진서와 박경호의 도움으로 믿을 만한 탐사 전문 기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자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정말 큰 기사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일주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과 추가 취재가 필요하거든요. 우진은 마침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탐사 전문 기자 이수민이 우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진 씨, 모든 사실 확인이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기사가 나갑니다. 우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온 것입니다. 제목은 1979년 북방외교에 숨겨진 진실, 김말순 전 청와대 요원의 증언록으로 정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주요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1979년 북방외교 협상 과정에서 일부 고위직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비밀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서들은 당시 청와대 특수외교지원단 소속이었던 김말순 여사가 40여 년간 보관해온 것으로
여사는 국가 기밀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행위의 잔거를 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는 할머니가 간첩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부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폭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순식간에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간첩은 따로 있었네요. 이런 분을 매국노로 몰았다니 부끄럽습니다. 국가는 김말순 여사님께 사과해야 합니다. 우진은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경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모두 김말순 여사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후 3시경부터 과거 청와대 경호원, 외교부 관계자,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하나둘씩 언론에 나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는 당시 가장 신뢰받는 요원이었습니다. 국가를 배신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사님이 보관한 문서들은 불법 행위의 증거였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지키려 한 겁니다. 그분은 나라를 위해 평생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녀를 폄훼하는 건 이 나라의 양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진서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분이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진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는 모든 방송사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국정감사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북방외교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의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문서에 이름이 언급된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0년 전 위조된 문서로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는 것, 정치적 목적의 흑색 선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김말순의 편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해시태그 김말순 할머니에게 사과하라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우진 씨, 정부에서 김말순 여사님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전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우진은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정부는 김말순 여사님의 과거 공훈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여사님께 국가유공자 예우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꿈꿔왔을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그동안 오해를 받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방송을 보던 우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말순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할매. 우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우진아, 뉴스 봤니? 네, 할매. 모든 사람들이 할매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매는 영원히 억울함을 안고 죽을 뻔했구나. 할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우진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말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할머니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을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며 피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순 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살고 계셨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예전과 다름없이 겸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저 나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우진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영웅으로 떠받들어도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로 남고 싶어하는 말순의 마음이 진정으로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진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우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옳았어. 아버지, 엄마를 의심하고 너까지 탓했던 걸 용서해다오. 부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끈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약속대로 말순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를 제공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 말순과 우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정중히 인사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말수는 여전히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이 훈장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에게 김치 담그는 법이나 가르쳐주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진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매, 정말 후회 없으세요? 뭘?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것 말이에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다만 너희들에게 걱정을 끼친 게 미안할 뿐이야. 할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니?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어요. 말수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된 거야. 집에 돌아온 후 우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꿈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할매, 저 외교사학 공부하려고 해요. 외교사학? 네, 할매처럼 나라와 역사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물론 할매처럼 위험한 일 말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로요. 말수는 기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우진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 대학원 진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묻혀진 역사의 진실들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진서와 박경호를 만났습니다. 우진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진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박경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그리고 우진 씨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중요했어요. 세 사람은 이번 일을 통해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문서에 이름이 언급된 정치인들은 결국 모두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정계에서 은퇴했고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왜곡되었던 북방 외교사가 올바르게 정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순이 보관했던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되어 후세에 전해질 역사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우진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외교사학과에서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자 말순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할매, 제가 박사가 되면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출간할게요. 그래도 되겠니? 네, 후세 사람들이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걸 꼭 알아야 해요. 말순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제목은 뭘로 할 거니? 평범한 할머니의 비범한 이야기는 어때요? 좋구나.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쓰지는 마라. 할매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함을 가진 분이죠. 그날 저녁 할머니와 우진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할매,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죠? 말순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글쎄다. 김치 레시피는 아직 비밀이야. 그건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일부터 김치 담그는 법 배워라. 그것도 우리 집안의 소중한 전통이거든. 우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손자는 새로운 출발을 맞았습니다. 과거의 비밀은 모두 밝혀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